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수요일에 주주의 세계로 바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 화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의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어제 네, 하락했던 코스피 대형주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반등과 함께 또 오르지 않았던 섹터에서 화장품 면세점 그린뉴딜 관련주들의 상승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가던 쪽은 변동성을 확대했지만 다시 가고 못 갔던 쪽에서는 순환매가 돌면서도 함께 오르는 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최근에 두드러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장이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벨롬들, 최근에는 이제 가는 종목들만 두드러지게 가는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IT 투탑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LG화학이라든지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현대차까지 가파르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모습이 그동안에 좀 전개가 되기도 했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그냥 셀트리온 그룹주였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에 울고 웃는 이런 모습이 이번 주까지 전개가 되었었다면 어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런 셀트리온 그룹주 대규모 차익 실현이 나온 이후에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일부 빠져나온 수급이 최근에 코스닥 전반, 코스피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나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지금 일부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라든지 IT 전반, 특히나 오늘은 정유화학주를 중심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장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부진했었던 2차전지, LMF라든지 코스모 화학을 중심으로 이런 관련된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2차전지와 더불어 화장품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즉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쏠림이 일부 완화가 되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하나하나 그렇죠. 좀 연속성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화장품 면세점 짚어주셨는데 확실히 그 힘을 불어 넣어준 것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오늘 20만 원까지 돌파를 하는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의 상승을 이끌고 오늘 또 면세점 관련주들도 투심이 자극되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것이 아모레퍼시픽이 목표가를 일제 24만 원까지 받더라고요. 그럼 지금 네네. 자리에서는 상승률이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 못 갔던 쪽에서의 순환매가 상승에 대한 룸을 어느 정도까지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목표가 24만 원,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대략 한 21만 3천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목표가 TP라는 것 자체는 현재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이제 이익률 자체가 가격과 괴리율, 목표가와 괴리율이 좁혀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TP만 가지고 좀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내부에서 어느 정도 비용 따는 구조조정 그리고 비용 절감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나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역사적 고점을 넘기면서 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아모레퍼시픽을 키맞추기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8.9% 거의 9% 이상 올라왔었지만 글쎄요. 사실 그동안에 화장품의 연속성은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제약 바이오 내에서 한미약품도 그렇고 화장품에서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그동안에 워낙 실망을 많이 줬었던 종목들에 이제는 조금 기대를 좀 가져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이끄는 동반 상승일까요? 아모레퍼시픽 개별적인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모레퍼시픽 자체가 강한 모습이 나오면 여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츠한불이라든지 중소형 브랜드샵, OEM, ODM 할 거 없이 동반 강세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요. 이런 흐름 자체가 아모레퍼시픽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AVCNC 등 일부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그래서 이건 아모레퍼시픽 리포트 효과에 따른 개별적인 이슈로서 평가하시는 게 좋지 동반적인 순환매의 연속성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알령 보시잖아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게임주가 촉발을 시켰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컨텐츠였잖아요. 컨텐츠에서 지금은 이제 화장품까지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고 이런 순환매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화장품주 강세 흐름 속에서 아모레퍼시픽은 리포트 효과에 따른 개별적인 이슈로서 먼저 살펴보시고 그 이유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이끄는 화장품주와 함께 신세계와 같은 면세점 관련주들도 무착륙 이 국제선 운항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좀 올려 세우기는 했지만 다른 섹터의 네. 전반적인 이런 순환매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아모레퍼시픽의 조금 더 개별적인 연속성에 대해서만 좀 긍정적인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화장품과 면세점은 오히려 이렇게 반등할 때 비중을 줄여서 다른 데로 가는 전략이 유효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주부터 촉발이 되었습니다. 다른 컴투스 서머너즈 5월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바통이 어디로 이어졌느냐면 이번 주 A스토리를 위시한 이런 그 컨텐츠 관련된 외주 제작사 이런 쪽으로 이어지면서 SBS를 비롯해서 오늘 뉴라든지 사마 네트워크스를 비롯한 위즐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화장품이나 이런 중국 소비 대표적인 종목들까지 지금 온기, 군불이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는 일단은 순환매단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그동안에 워낙 연속성 자체가 많이 떨어졌던 섹터가 중국 소비주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외인들을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렇게 보면 LG 생활건강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너무 못 갔었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을 오히려 수급상을 유인했다는 개별적인 현상으로서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물론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 연속성 측면에서는 일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올라오는 그린 뉴딜 쪽은 어떨까요? CS 윈드를 음, 필두로 해서 수소 관련한 효성화학은 또 신고가입니다. 반등이 네네. 나오는 그린 뉴딜 쪽도 사실 상승의 순환매로 봐야 될지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일단 저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효성화학 리포트를 체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관련 주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다운스트림 따는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이런 부분을 봤거든요. 구체적인 제품명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와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으로 튀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효성화학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라기보다는 화학주 오늘 추가적인 강세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서 올라온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CS 윈드가 10% 넘어가는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도 정책 순환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동안에 눌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종목이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대변이 되는 이런 쏠림 자체가 어제 일부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외인들의 수급 바통을 이번 주부터 개인들이 받고 있잖아요. 무려 이틀 동안에 이번 주 들어서 2조 원을 넘게 순매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상에 지금 현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못 갔었고 정책적인 수혜가 있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가 좀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호재 악재가 섞여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가장 크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시점이 12월 중순이니만큼 저는 오늘 이렇게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여나가면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린 뉴딜 관련주들도 순환매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있고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런 물량 부담 또한 있는 상황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이라면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효성화학은 그린 뉴딜보다는 스판덱스 이런 화학 쪽의 모멘텀을 보고 송원산업과 함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화학 섹터에 대한 또 개별주로서의 관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 안에서도 그동안 오르지 네. 않았던 SK 이노베이션이 오늘은 또 뛰고 있고 LG향, 양극재 공급 소식이 전해진 이 포스코 케미칼도 그동안 정말 못 갔다가 최근에 이제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오늘 네, 코스모 그렇죠. 쪽에서도 급등이 나오는데 이 종목군들의 상승은 못 갔던 데 따른 반등의 힘을 다른 종목들과 함께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최근에 11월, 12월 달에 수급장이었잖아요. 그 수급 키를 어디가 쥐고 있었죠? 외인이 쥐고 있었죠. 외인들이 쥐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1080원까지 찍었으니까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나오면서 많이 샀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을 일정 부분 좀 팔아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한 수급의 바통을 개인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샀었을 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코스닥 내에서도 2차 전지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코스모 화학을 비롯해서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등 이렇게 그동안에 지긋지긋하게 못 갔었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LG 화학향이라는 겁니다. LG 화학, 즉 테슬라는 신고가가 나서 못 샀지만 테슬라와 관련된 중소형주단에서 최근에 그 신규 상장된 명신산업이라든지 KC 같은 중소형주단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한 모습이 LG 화학향 밴더 이런 쪽까지 번지면서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많이 올라간 게 부담스럽다면 그동안에 못 갔었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첫날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개인들의 수급까지도 같이 한번 연속성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오늘 전체적인 특징적인 흐름 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못 올랐던 섹터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이런 화장품과 면세점, 그린 뉴딜 쪽에서는 사실 연속성에 대해서는 다소 좀 제한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특징적인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효성화학과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여력,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못 갔던 쪽에서의 반등의 힘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뷰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주 이제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자, 네, 셀트리온 그렇죠. 그룹주들의 반등과 함께 어제 위축됐던 바이오주들도 올라오기는 하는데 급격한 변동성이 어제 하루자로 완화가 됐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즉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전 오늘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코스닥 내에서도 수급이 쏠림이 나타났었죠. 최근에 보시면요. 하락 종목 수가 100종목, 200종목 넘게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은 1% 넘게 올라갑니다. 즉 하락 종목 수는 많은데 지수는 올라가게 된 계기는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났었습니다.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일부 제넥신, 소위 큰 대형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났었는데 셀트리온 쪽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나온 수급 자체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일부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피플바이오라든지 이런 리포트 효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신규 상장 중에서 이오플로우나 아니면 박셀바이오나 이런 관련 종목들로 순환매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특징적인 부분이었었던 것이 셀트리온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우리 뇌리 속에서 살짝 잊어졌었던 전통적인 바이오였었잖아요. 즉 일부 코미팜이라든지 ABL, HL바이오, 그다음에 HL생명과학 이런 쪽으로 일부 매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개인들의 수급 유인과 더불어서 가장 핫한 섹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에 대해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 바이오주들의 향연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잖아요. 말씀해 네, 주셨다시피 오늘 상승률 상위를 보면 이 바이오는 왜 오르고 이거는 뭐 때문에 오르지 정신이 사실 없어요. 네. 피플바이오, CMG제약, 메디포스트, 레고캠바이오, 티움바이오, 앞타머사이언스 너무 많습니다. 이 안에서 좀 눈에 띄는 바이오주, 개별 바이오주의 흐름 속에서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보셨어요? 사실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은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오스커텍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나이백 같은 기업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대형 바이오 중에서도 앞서 아모레퍼시픽도 그동안에 수년간 실망을 줬지만 제약 바이오 중에서 가장 실망을 줬던 대형 바이오가 어디죠?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눈에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서는 삼천당 제약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이쪽 미국 쪽 법인 설립을 통해서 미국 쪽에 진출하는 이런 교두보를 닦아놓는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약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눈에 보셔야 되고요. 오늘 눈에 띄는 리포트는 바로 리메드였죠. 리메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바이오 종목 내에서도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던지 아니면 이런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바이오주들의 향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러한 관점 속에서 제가 오늘 또 공략적으로 준비를 했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역시 연초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개별 바이오주 안에서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또 종목을 살펴주셨고 또 관심주로도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바로 오늘의 종목픽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사실 말씀드릴 종목은 바이오예요. 그리고 저는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를 주로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제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제가 좀 가지고 나온 바이오는 메디포스트입니다. 사실 상당히 이상해요. 개인적으로 메디포스트하고 인연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좋지만은 않고 꼭 메디포스트가 올라오게 되면 꼭 바이오가 꺾이고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올라오는 것 자체가 썩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 뉴스플로우라든지 주가 흐름을 보면 이게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 자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를 좀 오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공략적으로 가지고 나와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세포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겠죠. 이쪽 GMP 공장 증설을 하는 부분 자체가 확실하게 실체를 가지고 차세대 세포치료제 플랫폼 자체를 구축을 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잘 먹히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캐파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생산 용량 자체를 확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 가동이 되게 되는 내후년 정도라면 매출 자체가 실질적으로 찍힐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녹아들고 있고요. 두 번째, 최근에 나온 뉴스 보시면요. 줄기세포 무릎 관절염 치료제, 스업셀 일상 완료를 하면서 기존의 이런 카티스템 이쪽에 편중되어 있는 매출 구조 자체를 다변화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먹히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이제 영업 이익을 보시면요.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마이너스 16억 기록을 하면서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기존에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적자폭 자체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무려 40% 넘게 이렇게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탄탄하게 내실을 다져가면서 그리고 캐파 확장을 통해서 외형 확장, 이런 부분도 지금 다져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변곡점으로서 오늘 좀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서 단기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최근에 이런 바이오 종목장 흐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으로서 오늘 메디포스트 가져와 보았고요. 목표가는 45,000원까지 현 시점에서 대략 한 10에서 15에서 20% 정도 업사이드 열어두고 한번 살펴보고 손절가로는 32,000원 정도로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려 10%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메디포스트입니다. 바이오주가 없다면 지금 메디포스트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45,000원 선까지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오늘 매물벽인 34,000원 선을 뚫고 36,000원까지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 공개방송 통해서도 해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바이오 이런 종목장 흐름 속에서 어떤 바이오를 사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관련해가지고 장 마감 이후에 마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박사님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제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그중에서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제가 매일 아침에 유튜브와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시황과 종목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 대한 특징적인 흐름과 함께 또 종목픽으로 메디포스트에 대한 관심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주의 세계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